이런 내용 잘 모르고 매달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 보험증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혜택에 대해 정리해볼 거예요. 이걸 놓치면 진짜 손해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험은 가입보다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내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게 해주는지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에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준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3세대 실비가입자가 병원비로 1년에 5천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실비보험에서는 이 중에서 약 90%, 그러니까 4,500만원을 돌려주고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적용하면 그 500만원 중에서도 20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다 받는 거예요. 즉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비보험이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거죠. 단 이건 3세대 실비가입자까지만 적용되고요. 4세대 실비부터는 급여에 한정돼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필수적인 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1년에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혹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관성처럼 보험료를 계속 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09년 10월 이후 실비가입자라면 해외 체류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귀국 후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냈던 실비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2가지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출국 전에 보험사에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보세요. 요즘에는 상품에 따라서 실비보험료를 납입 중지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실비보험은 해외에서 효력이 없는 만큼 자동이체를 멈춰두는 게 이득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실비보험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험금을 2배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비에 비례해서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 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단체와 개인 실비 중복 가입 시 단체 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만 중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유지하고 나머진 잠깐 멈춤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14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라면 나중에 재개할 때 이전 조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좋은 보장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다만 이후부터는 상품별 약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가입될 때 최신 실비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 잘 모르고 매달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 보험증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건 특히 직장인분이라면 꼭 알아야 해요. 개인 실비는 없고 회사 단체 실비보험만 있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보통 퇴직 후에 보험이 뚝 끊기잖아요.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단체에서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3가지예요. 단체 실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최근 5년간 실비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 암, 뇌, 심장을 포함한 10대 중대질병이 없음.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심사 없이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 제도 꼭 체크해보세요.
한번 놓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렵거나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제도만 믿고 정년퇴직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도 걸리면 전환이 안 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개인 실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1년만 유지한 이후 무기한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력과 상관없는 완전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혹시 보험금 청구 마감 기한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정답은 3년 이내입니다.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정상 지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깜빡하고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병원에 다녀오고 바로바로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발생하면 새로운 보험 가입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실비보험으로 정밀검사, 뇌영양제 이런 비용을 청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암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여기에 대한 치료 이력을 상세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1년만 지나도 보험회사에서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상황이지만 전산에 남는 순간 부담보나 할증, 가입 거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질병 진단이나 입원 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검사, 치료라면 바로바로 청구하지 마세요. 청구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몰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내 보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시점 이후에 말이죠.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으면 실비보험에서 전액 커버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체와 개인 실비가 중복해서 있을 때 원하는 쪽만 유지할 수 있어요. 단체 실비만 가지고 있을 때 조건만 맞으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해요.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며 이때도 너무 서두르진 마세요. 보험은 가입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한층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